자, 이 농지증 발급 대상이 판교 경매증 나오면 전화주기 15개 비쪽이고 꼭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농지증 발급 대상이 아닌 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외워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한 서너 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OX. X 발급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소유권 이전 듣기가 된다니까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예요. 행정청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협의 거친 농지, 이런 건 농지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담보농지 취득이에요. 담보농지 취득. 담보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자, 담보농지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농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확실해요?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죠? 전세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농경지는 전세권은 이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권에 있어 목적물이 아닙니다. 농경지는. 민법 303조. 민법에 나와요. 민법에 나옵니다. 자, 왜 안 되는 거냐? 저당권이라는 건 당의 목적물을 갖다가 점유하고 점유하지 아니하고 관념상 지배하는 강력한 담보물권입니다. 그러면 전세권은 왜 안 되는 거냐? 당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차임 지급을 요소로 하면서 당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이 목적물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 이게 전세권이에요. 그러면 당의 목적물을 점유해버리면, 농협에 전세권 설정해버리면 농협이 이걸 사용 수익하는데 우리가 언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갚냐고. 전세권 안 된다. 내용 아시겠어요? 전세권은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돼요? 전세권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돼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지닌 거죠. 유일하게 용익물권 중에서 이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지닌 게 바로 이 전세권입니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돼요. 중요합니다, 이거.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 게 용익물권 중에서 이 전세권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안 됩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당의 목적물을 점유하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담보농지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갑이라는 자가 노란필지가 있는데 농사를 소홀히 짓는 거야.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농업인이 을이, 야, 이 가까운 놈아, 너 왜 농사를 이렇게 게을리해? 열심히 지어야지. 그러니까 니는 경운기 있고 트랙터도 있으니까 열심히 지어. 나는 경운기도 없어서 그래. 그러면 경운기 한 대 사지 그래. 돈 없는데 어떻게 사? 야, 저당 잡고 1,000만 원만 농협에 가서 빌려달라 그래. 1,000만 원, 1,000만 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당의 목적물을 저당권을 갖다가 농협이 설정합니다. 농협이 저당 잡아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가 되죠? 그렇죠? 이자가 이제 1,000만 원에 있어서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당 잡고 농협에서 이제 1,000만 원을 빌려서 경운기를 샀어요. 경운기를 샀으면 바로 농사지으러 가야 돼. 시운전 한번 해야 돼. 시운전 한번 해야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트랜지스터, 라디오, 요즘에는 7080 노래 들어간 것이 한 2,000곡까지 수록되는 게 있어요. 고무줄로 딱 매달고 막걸리를 2통 실어야지. 저기 태안에서 꽃박나무를 한다 그러니까 시운전도 할 겸 해서 국도 타고 장성으로 거쳐서 고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안까지 가요. 거기에서 막걸리 한 통을 딱 먹고 돌아오려고 했더니 고양시에서 또 꽃박나무를 한대.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또 그래서 국도 타고 쭉 고양시까지 가요. 행주대교 건너서. 피담보 채권에게 변제기 이르러서 언제 이걸 변제하냐고 이렇게 놀러만 다니는데, 그래서 이 농협에서 담보로 잡았던 이 농지를 갖다가 경매 실행해버립니다. 경매 실행해버리면 농지는 경매로 나오면 농지증 발급 대상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가 20% 쭉쭉 떨어져 버려요. 1200만 원에서부터 시작했는데 800만 원대까지 떨어집니다. 다음에 이제 이유상 유찰돼 가지고 800만 원에서 딱 경쟁 유찰이 입찰이 붙여지는 거야. 그러면 1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어 없어? 농협이 없죠. 그래서 경매에 참여해서 담보로 잡았던 이 농지를 내가 가져갈란다 해서 농협이 가져가요. 이 담보로 잡았던 이 농지를 취득하는 담보농지 취득하는 이 농협은 농지증 발급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내용이요. 내용 아시겠어요? 농업법인은 합병입니다. 농업법인은 합병은 농지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왜 농지증 발급 대상이 아니냐? 우리 포괄승계라는 말 들어봤어요? 특정승계라는 말 들어봤죠? 매매나 증여 같은 것은 특정한 권리만을 승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이 되지만, 우리 뭐 특정한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비용까지 또는 뭐 이 빚까지도 전부 다 승계하는 포괄승계라는 게 있어요. 포괄승계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상속 포괄승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상속 포기해야 돼요. 빚이 많으면. 그 다음에 또 포괄유증. 포괄유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렇지. 회사의 합병이에요. 이거예요. 회사의 합병. A라는 농업회사와 B라는 농업회사가 합병 들어가는 겁니다. 포괄승계예요. 농지증까지 전부 다 승계한다. 회사의 합병. 이 세 가지가 포괄승계입니다. 농지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자, 공유농지 분할입니다. 공유농지 분할이에요. 공유농지 분할이라는 것은 새로운 취득행위가 아니죠. 내용의 변경이 아니고 형태의 변경입니다. 따라서 이건 농지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내용 돼요? 형태의 변경이라는 말 이해해요? 내용 변경이 아니고 새로운 취득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효완성. 시효완성. 20년 점유취득 시효가 있고 10년 등기부 취득 시효가 있죠. 기득권자 보호. 자, 모든 걸 갖다가 원래 농업인으로 간주했던 거다. 자, 20년 점유취득 시효는 소유사를 가지고서 자주평원 공연하게 농사를 짓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이때 이 20년 점유취득 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원시취득이다. 오늘 왜 그래? 뭐 단연 1등 같아. 기본이야. 그러면 우리 다른 선생님들 기본이 없어? 원시취득 20년 점유취득 시효는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취득합니다. 원시취득 등기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취득하는 시효완성. 이거 역시 기득권자 보호 차원에서 농지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에 의한 환매입니다. 환매. 우리 환매권 행사는 형성권이다. 그래요? 행사 기간이 바로 제척 기간에 걸립니다. 환매.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몇 년? 3년입니다. 넘어갈 수 없죠? 그렇죠? 과실과 이자는 서로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계된 것으로 보겠다. 그래요? 자, 환매 설명합니다. 논합필지가 있어요. 갑이 논합필지가 있습니다. 환매는 반드시 환매 특약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반드시 환매 특약이 있어야만 됩니다. 갑이 논합필지가 있는데 딸 하나가 있어요. 유동딸. 유동딸을 갖다가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당장 예식장도 예약금도 필요하고, 또 이제 음식점도 좀 예약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인 시골에서 태어났던 을한테 갔습니다. 을은 이제 도시로 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거 을은 부자고, 갑은 이제 논합필지 있는데 딸을 갖다가 여우려고 그래요.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는 거야. 한 5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당장 급하게 을한테 가서, 야, 을아 500만 원을 갖다가 구워달라 그랬어요. 을은 부자입니다. 을 부자.
부자는 돈을 꿔줘, 안 꿔줘? 안 꿔줘요. 어떻게 알아요? 돈 꿔달라고 하면 의리 뭐라 그래? 꼭 이런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었는데 내가 너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나한테 부탁을 하냐?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 돈이 없으신 분들 봐요. 인정 많아가지고 아 그래? 아이고 그렇게 큰일을 치르는구나. 내가 500만 원 없는데 나도 빚지고 있거든. 내가 옆집에 물어봐서 꿔줄게. 가만히 있어봐. 있는 사람들 봐요.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돈이 거짓말하지 네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서운하지만 여기에서 없었던 일로 하자. 꼭 이렇게 말해요. 지독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절대 돈이 있다고 안 해요. 그래서 갑이 뭐라 그래요? 을한테 야 그래도 너하고 나하고 제일 친하잖아. 그러면 내가 노란필지 있는 거 있지? 이거 네가 가져가. 완전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식 날 이렇게 축하금 받아가지고 바로 내가 주면은 바로 나한테 이 소유권 돌려줘야 돼 라는 걸 환매특약으로 반드시 기재를 해야 돼요. 환매특약입니다.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혼식 날짜에 쭉 해서 이렇게 축하금 500만 원 딱 받았어요. 이걸 갖다가 주는 순간 바로 물건 변동이 일어납니다. 환매권 행사에 의해서 물건을 되찾게 되어져요. 이 농지를 되찾게 되어지는 이 갑은 다시 농지를 취득하는, 농지증 발급받는 거냐 하는 거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내용이요. 자,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것들, 그 다음에 수용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것들 매립농지입니다. 매립농지 취득입니다. 이런 것 등은 농지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의해서 농지를 나중에 분양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건 농지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요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건 외워놓고 판교 경매증 전화주기 15개 비축. 자, 그 다음에 요런 것 등은 한 3번 정도 있고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668쪽 가겠습니다. 668쪽 봤어요? 농업계획서라는 말 나오죠. 재료에 나와요. 농업계획서 작성 밑줄 긋습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밑줄 긋고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이 농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 소재를 관한 시군면장에게 발급 신청 들어가야 됩니다. 농지증 발급자 누구예요? 시군면장 꼭 잡아야 됩니다. 자, 밑에 작성 면제 갑니다. 작성 면제 네모.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자, 1, 2, 3, 4, 5, 6 딱 묶어야 되겠어요. 선생님들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전화주기 15개 비축이에요. 전화주기 15개 비축입니다. 농업계획서 작성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거든요. 체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1번 보겠습니다. 첫 줄 학교 나와요. 밑줄. 자, 첫 줄 끝에 공공단체 나옵니다. 밑줄. 세 번째 줄 보세요.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밑줄 거예요. 그 정도만. 자, 2번 전화주기에서 주말체험용농 밑줄. 주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번 농지정 허가 밑줄, 농지정 신고 밑줄 거예요. 이것도 농지정 발급 대상인데 농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다에 해당이 되어지죠. 중요합니다. 자, 4번 갑니다. 4번 농지 개발사업지구라는 표현 나옵니다. 4번에 개발사업지구 밑줄 1500제곱미터 미만 밑줄 긋습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박근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15%입니다. 자,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밑줄 긋고 15도 이상 15도 동그라미 쳐요. 15% 농지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수여하는 경우 제일 끝에 가로 열고 5번에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써놓습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예요. 자, 6번 봅니다. 자, 6번에 보면은 자, 6번 첫 줄 끝에 봐요. 비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비축 동그라미 쳐요. 비축 토지다 이렇게 잡아가면 돼요. 그 정도. 다시 봐요. 저 따르세요. 전화주기 15개 비축. 2일 내 발급. 농업계획서 작성하지 않는다. 요 내용이거든요. 자, 그 밑에 가겠습니다. 발급 신청 보겠습니다. 자, 신청서 제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농지 소재를 관한 시군면장에게 제출해야 되죠. 시군면장에게 제출 밑줄 긋습니다. 발급 요건 가겠습니다. 시군면장은 밑줄 그어요. 농지증에서만 시군면장이 나옵니다. 농지증 발급 신청을 받을 때는 그 신청을 받는 날부터 4일 동그라미 쳐요.
4일 내 발급입니다. 가로 열고 농기인격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 농취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2일입니다. 전화주기 15개 비축해서 2일이죠. 2일 동그라미 쳐요. 이내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취증을 발급해줘야만 됩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가로 5번 가겠습니다. 첨부 서면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밑줄 그어요. 농취증을 첨부해야만 됩니다. 이걸 첨부하지 아니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요. 예, 조심합니다. 자, 농지 위탁 경영 밑줄 긋습니다. 자, 1, 2, 3, 4, 5, 6 딱 묶어놓고 위탁 경영 사유라고 써놔요. 위탁 경영 사유입니다. 여기에 해당될 때만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위탁 경영할 수가 없다에 걸립니다. 이게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어요. 아, 이것까지 우리 어떻게 다 외우냐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기만 합니다. 1번에 보면 징집 밑줄 그어요.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이죠. 국외여행 밑줄 그어놓기만 합니다. 농업법인 청산 밑줄 긋고, 자 4번 질병 취약 선거 공직 취임 밑줄 그어요. 그 정도만. 뭐 질병이다, 뭐 취약이다, 징집이다, 군대 간다, 무슨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이다, 농업법인이 청산된다, 이렇게 되면 위탁경영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뒤에서 2번이 더 나와요. 2번이 거기서 어디에서 더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탁경영 사유 뭐 이런 정도만 체킹을 한번 해오고, 자 넘어갑시다. 670쪽 갑니다. 자, 670쪽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랬죠. 1번 농업법인 합병 농취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X. 2번 농지를 농업인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 신고 네모. 농지전용 신고, 선생님들 여기 보세요. 이겁니다. 이거. 농취증 발급 대상이 이다 아니다? 이다입니다. 이다. 2번 정답. 3번 공유농지 분할 밑줄. 농취증 발급 대상 아니다. 4번 상속 동그라미. 증여는 농취증 발급 대상, 상속은 발급 대상 아니다. 시효완성 밑줄. 발급 대상 아니다. 내용 됐어요? 자, 올라간 프린트물 한번 정리해 봅시다. (4번) 문제죠. 자, 농취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4번이 1번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소재를 관한 시군면장의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맞죠? 꼭 시험 문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뀝니다. 전부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오는데 농취증에서 지금 한 번 시군면장이 나옵니다. 정리해야 돼요. 자, 2번 주말체험용농 밑줄.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농취증 발급 대상 이다 아니다? 이다입니다. 전화주기에서 주에 해당이 되죠. 자, 2번 정답. 3번 상속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는 농취증 발급 대상 아니다. 맞죠? 4번입니다. 담보농지입니다. 농지 저당권자가 농협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농취증 발급 대상 아니다. 맞죠? 5번입니다. 농업법인은 합병 밑줄 그어요. 포괄승계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취증 발급 대상 아니죠? 맞습니다. 자, 다시 원위 취합니다. 670쪽 가겠습니다. 670쪽 봤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뭐를 해 들어갈 거냐면, 우리 선생님들 그 책에도 그림책 가져왔어요. 이 그림책도 강의할 거야. 지금은 나중에 다 완성합니다. 선생님들 요 내용 나오죠. 여기에 이 그림 나와요. 그림 나오는 거 있어요? 선생님들 이 내용을 설명할 거거든. 농지법 어디가 건축법이야 지금. 자, 여기에 있지. 처분 사유 등 여기 있지. 지금 이거 갈 거예요. 이거. 책이 어떻게 그 김치 국물 떨어뜨리고 그냥 난리네. 정말. 옛날 시골에 그 김치 싸가지고 다니면서 김치 국물 떨어뜨리면 여기 뻘겋게. 나이가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아요. 자, 670쪽 한번 봐요, 선생님들이.
이 내용 그거 그림 설명할 거예요. 그 그림 잘 봐가면서. 농지 처분 의무 처분 사유 나오죠? 농지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한 해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입니다. 밑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그라미 쳐야죠. 1년 이내에 동그라미 치고 해당 농지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하여야 한다. 밑줄. 자,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해서 1년 동그라미 치고 그 위에다가 처분 의무 기간이라고 써요. 사유가 발생하면 1년 이내에 처분 의무 기간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처분 의무 기간 이렇게 한번 써놓고 자, 그 밑에 자, 1호를 보니까 소유농지를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래서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밑줄 한번 그어놓고 그러면 지금부터 잘 보세요. 설명 잘 드려야 돼. 가로 1, 2, 3 나오죠. 선생님들 가로 1, 2, 3 나와?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이렇게 나오지 밑에? 앞에서 묶어놓고 정당한 사유라고 써야지. 이건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 2, 3번을 써놓으면 이건 처분 사유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야. 그러니까 1, 2, 3번은 정당한 사유야. 내용 아시겠어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두 번째 줄 가세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1번에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사 안 짓는 거죠.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무조건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옵니다. 시구운면장이 안 나와요. 시구운면장은 딱 한 번 어디에서 나왔어요? 농취증 발급자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잡고 자, 가로 1번 봐요. 소유농지를 임대나 사용대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처분 사유는 아닙니다. 선생님들 이해 가요? 정당한 사유라고 써놓고 가로 열고 처분 사유 아님 이렇게 써놔야지. 처분 사유가 아니야.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뜨느냐? 나 이렇게까지 떠. 1번을 써놔요. 봐요. 소유농지를 임대나 사용대 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 지문이 떴어. OX. 그렇지, X지. 처분 사유가 아니라니까. 이건 정당한 사유니까. 내용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을 봐봐. 가로 3번을 보면 제일 끝에 보니까 휴경하는 농지, 휴경하는 농지 막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1, 2번 묶어놓고 휴경농지라고 딱 쓰고 휴경농지는 처분 사유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에? 보다 나은 농업생산을 위해서 지력증진 등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농지야. 처분 사유가 아니야. 자, 3번 보세요. 징집, 소집 밑줄. 질병, 취약, 4번 밑줄. 오른쪽 위에 5번 선거, 공직 취임 밑줄. 아까 뭐하고 똑같아? 위탁경영 사유하고 똑같지? 막 그런 말이 나오죠. 위탁경영 사유가 나오면 이건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돼서 처분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3월 이상 부상으로 치료 밑줄, 교도소, 구치소 밑줄, 3월 이상 국유여행 밑줄, 리얼번, 농업법인 청산 밑줄만 거요. 나 이거 외우도록 하는 건 아니야.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정당한 사유다,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 사유를 써놓으면 이게 처분해야 된다 하면 틀려요. 처분 사유가 아니죠? 그렇다는 것만 이해하자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을 봅니다. 쭉 밑에 2번을 보니까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피사법인이 밑줄 거예요. 농업피사법인이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입니다. 3개월이 지난 경우 밑줄. 자, 잘 보세요. 농업피사법인이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요. 3개월 이내야. 3개월이 지난 경우에 처분 사유가 되는 거야. 3개월 이내까지는 처분 사유에 해당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이따 물고 있어라 너는. 도움이 안 되니까. 잠깐만 봐요. 야는 쉬라 그러니까 오늘 나왔어. 어떻게 해서. 오늘 같은 데는 너는 쉬는 때야. 나오는 날이 아니여. 다른 오빠들 공부하라고 너는 집에서 공부하는 게 좋아. 자, 봐요. 자, 이거 봐봐. 성격이 참 좋아요. 그래서 나가면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렇게 해도 그냥 다음에도 결석도 안고 나와요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농업피사법인은 업무의 집행권을 가진 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야지. 그러니까 이사진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개임할 수 있는 시간을 3개월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3개월 내에 개임을 하면 괜찮은데 3개월이 지났어도 안 하면 처분 사유가 걸려버린 거야. 이제 뭔 말인지 가? 3개월 이내에 개임해라 이런 내용이야. 자, 3개월이 지났을 때 처분 사유입니다. 3개월 이내까지는 처분 사유가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학교 공공단체 밑줄. 선생님들 거기 전남대학교 농가대학에서 거기 첫 줄 봐봐. 끝에 시험지 연구 실습지 밑줄 거예요. 이게 농지를 취득했으면 학생들한테 시험 실습 연구 목적으로 해야 되거든. 그걸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도 처분 사유가 걸리는 거야. 이해 가능해요? 예, 이해만 하자고 이해. 자, 그 다음에 주말체험 연구 밑줄. 주말체험 연구 목적으로 이걸 갖다가 농지를 매입해가지고 주말체험 연구를 안 넣은 거야. 이래도 처분 사유가 걸리는 거야. 내용 됐어요? 그 다음에 5번 봐. 농지 전용 허가 밑줄, 농지 전용 신고 밑줄. 요걸 하고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농지 전용 허가 받고서 이제 농지 전용 신고하고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농지를 취득한 자가 건물을 안 지어. 그 기한이 2년이야. 2년 동그라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야. 이렇게 되면 처분해라 하는 처분 사유가 걸려. 내용 됐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볼 거예요. 다른 거 놓아두고.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밑줄 긋고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요. 자, 이때는 가로 열고 봐요.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만 처분 사유요.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유 농지 전부가 아니고 상한을 초과했을 때만. 상속 농지 중에서 3만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다면 1만 제곱미터 빼고 2만 제곱미터까지만 처분 사유가 걸리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예, 이제 그렇다는 거. 그 부분. 8번. 그 정도만 체킹하고. 자, 그러면 이제 처분 사유에 걸려버리면 밑에 가로 2번 처분 통지하자 이 말 나와요? 처분 통지 밑줄 그어야지. 자, 처분 통지 밑줄 그었어요? 잠깐만요. 우리 그림책에 그림 보세요. 그림책에 그림 보면 제가 이렇게 그렸다고 이렇게 그렸는데 너무 작게 그려져 가지고 잘 그림이 이해가 안 갔을 거야. 이게 이렇게 그린 거야. 이렇게 논밭에 들어놓아 버렸어. 논밭에 들어놓아 버렸어. 이렇게 이게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아까 꽃박람회 가면서 막걸리 2통을 마셨잖아. 마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됐겠지. 눈이 풀리면서 해롱해롱 이렇게. 근데 이렇게 들어놓는데 가만히 들어누워 있어. 노래도 해. 노래도 해놓은 거야. 노래도 해. 이렇게 노래도 해. 노래를 하는데 첫 번째 홍도야 우지 마라. 두 번째가 안동역에서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너도 좀 입 좀 다물어라. 자, 세 번째가 이제 막 시대를 갖다가 초월해. 그래서 한참 이제 또 옛날에 이거 널 그리며 박남장 널 그리며 뭐 이것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고서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브라운 아이드 걸스 부하걸의 아브라카타브라 엉덩이 실룩실룩 요것도 하는 거야. 아브라카타브라. 이제 다섯 번째 요즘에 이제 벚꽃 피니까 벚꽃 엔딩 버스커버스커에 가성으로 해서 노래 불러요 하면서 이제 하재. 요거를 이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나 회사를 주말마다 가지 않는 이상한 증세에 걸려. 2년 소유 상한을 초과했다. 상한 농지증을 갖다가 농지증을 불법으로 발급받았다. 이런 거 증세 농업경영계획서 뭐 이런 내용들을 하지 않았다. 학교 뭐 이런 회사 주말 체험연구 막 이런 말이 나온다고. 이거 한번 읽어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걸려버리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 안 짓잖아요. 이렇게 걸리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지 1년이에요. 1년 내 처분해야 된다는 처분 의무 기간을 줍니다. 자진 처분해야 돼요. 그러면서 야, 너 이게 처분 사유 걸렸으니까 빨리 가봐. 너 처분해라 하고 통지는 이루어져야 되겠지. 갑한테, 이자한테. 그래놓고 나서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를 먼저 설명할게요. 그 그림 설명하는 거야. 거기에 그림 거기에 들어놓았어요? 그거야. 들어놓은 거.
이거야 이거. 그게 무엇인고 또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제 처분 기간이 이렇게 처분 기간 내에 처분을 했으면 괜찮아. 그런데 처분 기간 내에 처분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처분 기간이 지나고 나서 6개월 이내에서 6개월이에요. 6개월. 이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에서 명령을 때린다고. 이 명령이 처분 명령이에요. 처분 명령. 처분 명령부터가 이행 강제금의 부과 절차예요. 이렇게 처분 명령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안 했다. 이렇게 되어지면 최초의 처분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처분 명령 기간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최초의 처분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이죠. 이걸 매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행 강제금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과한다. 이렇게. 자, 이행 강제금은 농지가액에 있어서 농지라는 토지가액입니다. 농지가액으로 잡겠습니다. 100분의 20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이때는 이제 이행해라는 이행명령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3개월이야. 그걸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잡아갈 거예요. 비교해서. 그때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에는 매년 한 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1년에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는 농지가액의 100분의 20.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100분의 10범위 내야. 그래서 방대한 변해가지고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그 다음에 변경 100분의 5 이렇게 들어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구분이 가야 돼. 무지하게 시험 문제가 나와. 이거 28회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이따가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분 의무 기간 내에 1년이나 되다 보니까 이렇게 드러놓을 수 있을 수가 없거든. 뿔떡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뿔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는데 이행강제금 처분명령 때려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 뭐 하는 거냐면 한번 들어놓았던 자는 또 들어놓기가 쉽잖아. 그래서 이제 어디에 또 들어놓을까 두리번 하면서 경계를 해. 경계를 한다고. 이 경계가 뭐냐면 농업경영이야. 농업경영.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그래요. 계약 체결할 때. 이렇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안 돼. 그래서 이 경계를 하면 농업경영을 하거나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지면 이 부분입니다.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나고 나서 3년이요. 3년. 이 기간이 3년입니다. 3년간 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합니다. 직권으로 유예해. 그래서 처분명령 직권 유예가 3년이에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처분명령 유예 기간 내에 이자가 어떻게 알았어? 또 들어놓는 거 있어요? 예. 또 들어놓아 이렇게 또 들어놓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또 들어놓을 수 있잖아요. 이때 또 들어놓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듀엣으로 들어놓고 있어. 듀엣으로 들어놓고 이제 돌림 노래로 오고 있네. 나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너 들어가 해가지고 괜히 했지. 이렇게 되면 유예한 처분명령을 처분명령 유예기한이 끝나고 나서 처분명령 때리는 게 아니고 유예한 처분명령을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바로 때려버려요.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처분명령을 갖다가 받았어. 이게 딱 받게 되어지면 문제는 이 농지가액의 100분의 20을 갖다가 부과해버리니까 이행강제금으로 아 뜨거워라 이렇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처분명령을 딱 받게 되면 이 기간 내에 이자는 이 갑이라는 자는 뭐 할 수 있냐면 내 농지 팔으려고 했지만 농지증 발급 대상한테 팔다 보니까 안 팔리더라는 거야. 네가 사가거라 라고 뭐를 할 수 있냐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야. 이 매수 청구는 반드시 상대방이 누구냐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이 부분이 상대방은 한국농어촌공사한테만 하도록 돼 있어.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법에서 매수 청구 상대방은 시장군수구청이다. 무조건 틀려요.
이 처분명령 같은 건 지금 누구한테 받는 거냐면 전부 다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받거든. 시군면장은 농취증 발급자로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 무조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는 겁니다.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처분명령 받으면 꼭 시험 문제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뜬다고 땡 걸려. 무조건 매수 청구는 한국농어청구사한테 하는 겁니다. 자, 매수 청구의 가격은 매수 청구했을 때 공시지가로 갑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매수 청구가 또 한 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매수 청구가 나오거든. 거기도 한국농어청구사. 거기에는 감정가격이에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 그림이 좀 이해 가요?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그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보면서 지금부터 체킹 한번 해게요. 자, 672쪽. 672쪽 봤어요? 자,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나옵니다. 처분명령 네모 엮어놓고 별표 치하죠? 시장군수구청장 밑줄 긋습니다. 자, 시군면장으로 고쳐서 시험 문제를 내는 수도 있어요. 조심합니다.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의 동그라미 쳐요. 이내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답니다. 밑줄. 자, 매수 청구 들어갑니다. 네모 별표 쳐요. 농지 소유자는 처분명령을 받으면 자, 바로 밑에 줄 한국농어청구사 네모 그 농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밑줄 이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지 매수 청구할 수 있다로 바뀝니다. 자, 매수 가격 갑니다. 매수 가격 네모 엮어놓고 한국농어청구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바로 밑에 줄 공시지가 네모 엮어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농지 매수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격으로 바뀌면 틀립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에 밑줄 긋습니다. 저가 매수 원칙입니다. 자, 매수자금은 융자 바로 밑에 줄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 밑줄만 그어요. 자, 처분명령 유예 갑니다.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어디에도 시군면장이 안 나옵니다. 이걸 시군면장, 읍면장으로 바꿔서 낸 사례가 있습니다.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어느 한 해에 해당하면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자,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밑줄 3년간입니다.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1호 보겠습니다. 해당 농지를 차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농업경영 네모 엮어놓고 경계하는 경우입니다. 경자 동그라미. 2번 한국농어청구사나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 매도위탁계약 체결입니다. 매도위탁계약 체결 밑줄 계약의 동그라미 쳐요. 경계한다. 이겁니다. 농업경영을 하거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나고 나서 3년간입니다. 처분명령을 유예합니다. 뭐 요 정도만 체킹을 해놓고. 자, 오른쪽 밑에는 안 해도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그냥. 이행강제금 나오죠? 선생님들 이행강제금은 1991년도 건축법에서 최초로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말이죠. 자세하게는 제가 건축법을 하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행강제금이 생기기 전에는 말이죠. 이 벌금이나 이 징역이 있었거든요. 이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만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과거를 논하지 않아요. 깔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꼬질꼬질해. 이행할 때까지 앞으로 이행만 하면 되거든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만 이행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 이제 이거 행정벌은 아니고 집행벌적인 성격을 지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자세하게는 제가 뭐 대체강제구류가 인정이 안 되고 강제징수가 가능하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건축법을 하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이행강제금은 뭐냐면 이행해라 하고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한번 하고 접근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부과권자 및 부과사유. 자,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시군면장으로 고치는 순간 틀립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후 매수 청구를 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입니다. 100분의 20 밑줄 두 줄 별표. 100분의 20이야 100분의 10이야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에 밑줄 긋습니다. 자, 부과 절차 가겠습니다. 사전계고 네모. 자, 때린다 하고 때려야 돼. 그냥 때려버려야 돼. 때린다 하고 때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깜짝 놀라니까.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리한다. 미리 문서로 알리한다. 밑줄 가로 열고 요식행위라고 써놓습니다. 자, 의견 제출입니다. 의견 제출.
시장군수구청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쭉 밑줄 그어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 쭉 밑줄 그어놓고 의견 제출 별표 치고 여기에만 있는 내용이라고 써놓습니다. 사전적 권리 구제 절차로서 농업인이 뭘 아냐고. 그래서 이 농지에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에만 10일 이상의 기간을 줘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자 하는 내용.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를 여기에서만 두고 있습니다. 건축법이나 토지거래 허가 파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만 있는 내용, 농지법에만 있는 내용이라고 써놓습니다. 나중에 비교 한번 해보게요. 자, 부가처분 보겠습니다. 부가처분에 밑줄 그어놓고, 자, 부가 사유 쭉 이런 것 등을 두 번째 줄 맨 끝에 문서로서 해야 한다. 문서로 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요식행입니다. 자, 밑에 3번 보겠습니다. 반복부가 징수 나오죠? 반복부가 징수. 자, 밑줄 긋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잘 보세요.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밑줄 그어요. 자, 이걸 처분명령 기간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가 아니죠.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반복부가징수 들어갑니다. 매년 1회 네모 부가징수할 수 있답니다. 부가중지입니다. 자, 부가중지 네모.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즉시 중지입니다. 중지 동그라미. 이걸 취소로 바꿔버리면 틀려요. 이걸 취소로 바꾸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중지입니다. 중지. 취소가 아닙니다. 취소다 하면은 부당이득 반환에 의해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징수하지 못해요. 자, 중지입니다. 따라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에 걸립니다. 밑줄 별표. 꼭 시험 문제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없다라고 떠요. 아, 중요합니다. 취소로 고치면 안 되고 징수하여야 한다지 할 수 없다 하면 또 틀립니다. 자, 이의제기 가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이의제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밑줄 긋고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우리 공법상 이의신청은 무조건 30일. 우리 공법상 이의신청은 무조건 30일입니다. 30일 이내 하자.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자, 2번 봅니다. 자, 법원에 통보 들어가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자, 밑줄 그어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소송사건 아니죠.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합니다. 밑줄 그어놓고 약식재판이라고 써놓습니다. 약식재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강제징수 네모에 꺼놓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행강제금은 강제징수할 수 없다라고 떠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밑줄 그어야 돼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의 수익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제징수합니다. 세금 안 내면 어떻게 해요? 당해 목적물을 갖다가 경공매 처분해버려가지고 바로 채권 회수해 가죠. 그 절차에 따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 재료에 담보농지 취득이라는 표현 나와요. 농협이 취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 저당권자로서 다음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기를 2회 이상 진행하여도 2회 이상 진행 밑줄 긋습니다. 뚝뚝 떨어져 버려요. 경락인이 없으면 그 후에 채권 회수가 안 되니까 경매에 참가해서 그 담보로 잡았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담보농지 취득이라 그래요. 이때는 농지증 발급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되죠. 뭐 안 읽어봐도 좋습니다. 읽을 필요 없어요. 자, 3번 들어가겠습니다. 시험 문제 26회 시험 문제입니다. 주말체험용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말체험용농입니다. 1번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도시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죠. 주말체험용농 맞죠? 1000제곱미터 미만에 한해서. 자, 2번 갑니다. 세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산해서 총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맞아요? 까지까지 미만이죠. 자, 3번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증 발급 대상이에요? 예, 전화주게 주말체험용 15개 비추가게 농지증 발급 대상이죠? 예. 4번 소유농지를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부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부지 밑줄 농지증 신고 밑줄 이건 이따 할 거예요. 신고 대상에서 신고 주시의 어마어마한 연어가 나타나면 이렇게 제가 하거든요. 거기에서 신고 주시에서 유통가공시설에서 유예 동그라미 제가 할 겁니다. 이따 할 거예요. 아직 뒤에 나와요. 이 내용은. 자, 5번 보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 동그라미 쳐요. 징집은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징집, 질병, 공직취임 이런 것들 3개월 이상 해외여행, 국외여행, 농업법인의 청산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처분 사유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징집 동그라미 쳐요.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점용 내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처분 사유 아니다. 처분 사유 아니다. 라고 써놔야죠. 자, 5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농지 이용 파트 가겠습니다. 자, 농지 이용 파트는 지금 소유 파트 하나 끝났어요. 선생님들 소유 파트는 뭐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딱 지금 크게 보니까 농지증 이거 있죠. 이거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이 그림 잡아가지고 시험장 가야 돼요. 나 농지법 100% 적중이 시킨다니까. 이제 막판에 가면 이게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소유 파트 이거야.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야. 이용 파트에서 또 나왔으니까. 자, 이용 파트 가겠습니다. 자, 이용 파트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크게 대리경쟁자하고 임대차입니다. 678쪽이에요. 자, 678쪽을 보면 대리경작제 나오죠. 선생님들 나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정리를 해주고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리경작자 지정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렇게 뜨죠. 시군면장 딱 한 번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죠? 농지증 발급자로 나오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시군면장을 빼놓고는 농지증에서만 시군면장 나오고 나머지는 무조건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잡아갑시다. 자, 봐요. 유휴농지의 네모일 거예요. 이걸 휴경농지로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휴경농지는 보다 많은 농업 생산을 위해서 일부러 휴식을 취하고 있는 농지고, 유휴농지는 농사를 괜히 안 짓는 거야. 놀리고 있는 농지예요. 자, 유휴농지 네모 엮어놓고, 자, 가로 열고 닫고, 닫고가 어디에 나와요? 이놈아가 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 줄 중간. 나도 우스워. 에 대하여 밑줄 그으세요. 자, 네 번째 줄 맨 앞에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소유권자만 대신해서가 아니고 임차권자도 대신하죠. 밑줄 그어요. 농작물을 경작할 자. 밑줄 그었습니다. 이 자를 대리경작자라고 합니다. 대리경작자 네모. 직권으로 지정 밑줄.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을 지정하거나, 자, 농림축산식품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농지를 경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밑줄 동그라미 2번.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이 말이죠. 직권으로만 지정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는 신청받아서도 지정합니다. 을이라는 자가 갑이 농지를 놀리고 있으니까 내가 지을 겁니다 해서 신청 들으면 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실래요? 가로 열고 보니까 두 번째 줄 거기에 읽었던 거예요. 제일 위로 가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인성 식물 재배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거기 1, 2, 3, 4, 5, 6 나오잖아요. 앞에서 묶어요. 유휴농지 아님 이렇게 써놔야 돼. 유휴농지가 아니다. 유휴농지 아님 이렇게 써놨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만약에 거기에 1, 2, 3, 4, 5, 6 이렇게 써놓고 예를 들어서 제일로 간단한 거 봐봐. 4번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를 이걸 갖다가 농지를 놀리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하면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에? 안 되지. 이건 유휴농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유휴농지 아니면 이렇게 써놨어요. 가로 열고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1, 2, 3, 4, 5, 6 써놓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하면 틀린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 봐봐. 1번, 2번이 바로 뭐냐면 휴경농지요. 에? 휴경농지고,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이 바로 전용농지라고. 전용농지. 전용 허가받아서 협의 거쳐서 신고하고 전용농지요. 이건 그냥 목적 사업에 착수를 않는다 하더라도 유휴농지로 안 봐.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있다 하면 틀린다고.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타용도 일시사용이요. 허가를 받거나 협의 거친 농지들 이런 건 내박주 둔다 하더라도 이건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하면 틀린단 말이지. 내용 아시겠어요? 일단 휴경하는 농지는 유농지로 안 보는구나. 전용되는 농지 그 다음에 타용도 일시사용 되는 농지들은
놀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유효농지를 안 보기 때문에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구나. 이 정도 이해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그 정도. 자, 오른쪽 갑니다. 자, 대리경작자 지정 요건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오죠. 선생님들 나와요? 자, 원칙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농업법인입니다. 농업인, 농업법인 밑줄 원칙 이렇게 써놔야지. 원칙적으로 누구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한다? 농업인, 농업법인이요. 농업인, 농업법인. 자, 거기서 1, 2, 3, 4, 5, 6 묶어놓고 이건 대리경작자가 될 수 없음 이렇게 써놔야지. 1, 2, 3, 4, 5, 6이 바로 농업이나 농업법인이 1, 2, 3, 4, 5, 6에 해당이 되어지면 이건 대리경작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리경작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써놔야 되죠. 1, 2, 3, 4, 5, 6 써놓기만 해요. 안 읽어봐도 괜찮습니다. 자, 예외 가겠습니다. 예외 동그라미 치고 자, 대리경작자는 원칙 누가 돼야 된다? 농업인, 농업법인. 자, 그런데 예외 동그라미 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 생산자 단체라는 말 나와요. 나와요? 네모 한번 엮어놓고 자, 농업 생산자 단체를 한다. 밑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봐요. 학교나 그 밖에 해당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자 밑줄 거예요. 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군수구청장이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농업 생산자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원칙은 농업이나 농업법인인데 이자가 뭐 지정하기가 곤란하다 하면 농업 생산자 단체나 학교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내용 이해 가요? 이해만 좀 하자고요. 자, 지정 절차 가보겠습니다. 지정 예고 네모에 꺼놓습니다. 자, 예고를 해야 되겠죠. 자, 이의 신청 밑에 동그라미 2번 이의 신청 네모 별표. 이건 별표입니다. 자, 대리경작자 지정 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지 수익권자나 임차권자는 지정 예고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밑줄 지정 예고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요? 10일 이내 동그라미 치고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밑줄. 우리 공법상 이의 신청은 무조건 며칠? 30일. 이의 신청은 무조건 며칠? 30일. 그런데 10일짜리가 딱 한 번 나와 대리경작자 지정 예고에서 10일짜리가 한 번 나옵니다. 대리경작자 지정 예고에서 10일짜리가 딱 한 번 나온다. 내용 됐어요?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이의 신청이 10일짜리가 딱 한 번 나와요. 어디에서 나와요? 대리경작자 지정 예고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무조건 30일이에요. 예? 요거 하나 잡아주고 결과 통지에 밑줄 긋고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밑줄 그어요. 자, 4번에 대리경작 기간 나오죠? 자, 이거 별표입니다. 자, 이거 별표요. 대리경작 기간.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한답니다. 밑줄 두 줄. 자,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함이 없다면 3년으로 한다는 거야. 3년으로 한다야? 3년 이상으로 한다야? 3년으로 한다. 임대차 기간 가면 3년 이상이 됩니다. 여기는 3년으로 한다야. 딱 3년으로. 3년 이상으로 한다면 틀려요? 3년으로 한다. 따로 정함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680쪽 갑니다. 자, 80쪽에 하면 5번 토지 사용료 지급 나오죠. 자,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입니다. 밑줄 긋고 100분의 10 네모 엮어놓고 별표 쳐요. 쌀 10짝 수확하면 한 짝 줘야 된다라고 늘상 강조했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다니까. 자, 100분의 10을 대리경작 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로부터 2월 이내입니다. 2개월 이내 밑줄 그어놓고 그 농지 수익권자의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물론 수령 거부하거나 조금이라고 안 받으면 공탁이 가능합니다. 공탁 밑줄만 그어요. 지정 중지의 신청 6번 들어가겠습니다. 대리경작 농지의 수익권자 임차권자가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입니다. 밑줄.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1개월이요? 3개월이요? 3개월 전까지입니다.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자 밑줄 거예요. 중지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자 신청하여야 하며 중지 신청이죠. 자,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밑줄 그어요. 1개월 이내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대리경작자와 그 농지 수익권자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 쭉 밑줄 그어놓습니다.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 신청은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된다? 3개월 전까지 하자. 3개월 요 정도만 별표 한번 쳐요. 두 번째 줄에 3개월 전까지 별표. 그거 하나만 잡아갑니다. 자, 지정 해지 갑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밑줄 그어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의 밑줄 긋습니다.
끝나기 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있다. 있는 사유들이 있죠? 그래서 2번만 밑줄 그어요.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입니다. 게을리하면은 대리경작 기한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라고 떠요. 예.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올해 시험 문제 나온 거 28회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오른쪽 하단부에. 자, 박스 안에 보세요. 유농지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얼마예요? 10. 야, 너무 컸다. 목소리가.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잖아. 100분의 10이죠. 쌀 10짝 수확하면 한 짝을 사용료로 지급해야 된다. 두 번째 줄 끝에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밑줄. 자, 끝에 거 가겠습니다. 세 번째 점 봐요. 군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해당 농지가액에 있어서 100분의 50 얼마? 100분의 20 이행강제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10 이내입니다. 농지법은 100분의 20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공부합니다. 가운데 거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가운데 거 한번 볼까요? 이것만 해도 시험 문제 정답 풀 수 있어요. 앞에서는 기억번은 10이고 디귿번은 20이니까 몇 번? 2번이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왜 이건 할 수가 없냐면 두 번째 그 점을 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벌금까지는 711쪽 보세요. 이것까지 하려면 5년 걸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711쪽 봐요. 711쪽. 선생님들 711쪽 봤어요? 거기 보면 벌칙 나오죠. 57조 이렇게 나와? 한 장 넘겨봐. 자, 712쪽 봐요. 제일 위에 2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정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밑줄. 해당 토지가액 100분의 50입니다. 선생님들 여기까지 하려면 5년 해야 돼. 5년. 공법만. 여기까지 못해.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시험 출제자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이거 한 건 아니고 거기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것만 알면 맞출 수 있도록 문제를 내.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지문이 딱 뜨면 우리가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다. 시간상 안 나와요.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아예 그건 읽어보지 마는 거야. 안 읽어보고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축제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긴장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성실하게 답을 하자고. 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것까지 공부할 필요 없고. 자, 좀 쉬었다가 682